호주는 아름다운 해변, 여유로운 생활, 세계적인 교육 수준으로 많은 유학생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곳에서 공부하며 안정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간 주택 가격과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많은 사람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일부는 거주할 곳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애들레이드에서 밤 근무를 마친 한 간호사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쉴 곳을 찾고 있습니다. 한편 시드니 공항에 도착한 유학생은 입학 허가서를 손에 들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현재 이들은 극심한 주택 위기로 인해 안정적인 거주지를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호주 집값은 2000년대 중반 이후 2배 이상 올랐으며 상승세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2025년 2월 기준 평균 주택 가격은 88만 5천 호주 달러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습니다. 월별로는 0.3% 하락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25년 시드니의 평균 주간 임대료는 690 호주 달러로 2023년보다 14.6% 증가했습니다. 멜버른도 520 호주 달러로 12% 상승했습니다. 많은 세입자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외곽 지역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일부는 단기 임대나 쉐어하우스에서 지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공실률도 극도로 낮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전국 평균 공실률은 1.2%이며 퍼스 0.8%와 브리즈번 1.1%에서는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집주인들은 임대료를 계속 올리고 있으며 세입자들은 점점 더 큰 부담을 떠안고 있습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7년까지 19만 9천 채의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주민 유입이 증가하면서 주택 수요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정부의 대응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호주인들에게 이 주택 위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캔버라에서 일하는 28세 소매업 직원은 연봉 5만 5천 호주 달러를 벌지만 공동주택 임대료로 매주 450 호주 달러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의 수입 절반에 가까운 금액으로 저축은 물론 기본적인 여가 생활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젊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꾸리려는 부부들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높은 금리는 내 집 마련의 꿈을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호주준비은행 RBA의 기준금리는 2023년 말부터 4.3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주택담보대출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프라프트랙에 따르면 신규 주택 구매자의 소득 대비 대출 상환 부담률이 2020년 29%에서 2025년에는 48%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는 많은 가구가 집을 사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젊은 층의 주택 보유율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5에서 34세 연령대의 주택 보유율은 1995년 61%에서 2021년 45%로 떨어졌으며 현재는 더욱 낮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독립적인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경제적 불안감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젊은 부부가 출산 계획을 미루고 있으며 자녀를 둔 가정도 경제적 이유로 가족 확대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와 함께 사는 부메랑 키즈 현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주 가족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20에서 24세 청년의 54%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으며 이는 10년 전 47%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제적 독립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젊은이가 집을 떠났다가 다시 부모 집으로 돌아오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재정적 문제를 넘어 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와 경제적 부담은 많은 사람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 심리적 불안과 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택 위기는 이제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학생들도 이 주택 위기의 영향을 피해 갈 수 없습니다. 호주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72만 명의 국제 유학생이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년 호주 경제에 480억 호주 달러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조차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2024년 시드니 대학교 조사에 따르면 유학생의 62%가 주당 300호주 이상을 지불하며 공유주택의 한 방을 빌리고 있으며, 또한 15%의 학생은 안정적인 거주지를 확보하지 못해 친구 집에 얹혀 살거나 더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호바트와 같은 도시에서는 임대료가 지난 1년간 11.3% 상승하면서 많은 학생이 자동차에서 생활하거나 불법 숙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지난달 퍼스에서 간호학을 전공하는 한 유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2개의 침실이 있는 아파트에서 5명과 함께 살고 있으며 각자 주당 120호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공과금까지 더하면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그녀는 아르바이트를 통해 벌어들인 돈의 절반을 집세로 내고 있다며, 나는 공부하러 왔지 생존을 위해 싸우러 온 게 아니다 라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면서 유학생들의 노숙 위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선단체에 접수된 학생들의 지원 요청 건수는 2024년 한 해 동안 9% 증가했으며, 심지어 사회주택조차도 더 이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사회주택 비율은 2013년 4.7%에서 2023년 4.1%로 감소했으며, 대기자 명단에 17만 5천 명이 올라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집을 구하기까지 최대 12년을 기다려야 하며 결국 많은 사람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늦가을의 멜버른 거리를 걸어보면 야라강변의 텐트에서 몸을 웅크린 사람들, 세인트 킬다에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을 청하는 노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장면은 더 이상 드문 광경이 아니라 호주를 옥죄는 주택 위기의 참혹한 결과입니다. 2021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노숙자는 12만 2,494명으로 2016년보다 5.2%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단지 과거의 한순간을 반영한 것일 뿐입니다. 2025년 초 현재 매달 1,600명이 주거를 잃고 있으며, 그 원인의 대부분은 감당할 수 없는 임대료 상승입니다. 노숙자는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021년 기준 7,135명이 텐트나 임시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며, 이는 2016년 8,200명보다 감소했지만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의 일시적인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전체 노숙 인구의 39.1%인 47,977명은 최소 4개의 추가 침실이 필요한 과밀주택에서 살고 있으며, 19.8%인 24,269명은 긴급지원시설에 머무르고 있으며, 또한 18.1%인 22,171명은 저렴한 숙소에 밀집해 생활하고 있으며,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미션 오스트레일리아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불과 3개월 만에 노숙자 지원 요청이 7.5% 증가했으며, 주요 도시 공원에는 임시 텐트촌이 형성되고 있으며, 브리즈번의 머스그레이브 공원에는 50개 이상의 노숙자 캠프가 자리 잡았고, 지난달 시드니의 웬트워스 공원에도 30개가 넘는 캠프가 생겨났습니다. 호주 보건복지연구소에 따르면 2023에 24번지년 한 해 동안 27만 6천 명이 노숙자 지원 서비스를 요청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중 34.9%는 결국 주거지를 찾지 못한 채 남아 있습니다. 호주 원주민 전체 인구의 3.8%에 불과하지만 노숙자의 20.4%, 2021년 기준 24,968명을 차지하며 비원주민보다 10배 높은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사적, 구조적 불평등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가정폭력에서 탈출한 여성, 2023에서 24년 한 해 동안 주거 지원을 요청한 1,783명 중 39%가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어린 자녀를 동반하고 있었으며, 안전한 거주지를 찾지 못해 장기간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어린이 호주 서비스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8세 미만 7만 7천 명의 어린이가 주거 지원을 필요로 했으며, 이는 전체 노숙자의 28%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0에서 12세 어린이의 노숙률이 2016년 만 명당 45명에서 2021년 48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총 17,640명의 어린이가 안정적인 주거 없이 생활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노인 55세 이상 인구는 전체 노숙자의 20%를 차지하며
2021년 기준만 9,378명이 노숙자로 기록되었으며 2016년 이후 노숙률이 만 명당 29명에서 26명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들어 고령 여성의 주거 지원 요청이 6% 증가하는 등 우려할 만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라는 빈곤층, 주거 지원을 요청한 사람들 중 약 40%는 여전히 고용 상태였습니다. 특히 소매업, 배달, 요식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평균 6만 호주 달러의 급여를 받는 이들은 2024년 한 해 동안 7.3%나 오른 임대료로 인해 생활비 압박을 크게 받고 있으며 주택 위기는 단순히 잠잘 곳이 없는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정신건강 악화, 주거 불안정으로 인해 심리지원 서비스 이용이 12% 증가했으며 2023에서 24년에는 노숙 청소년의 50%가 정신건강 상담을 받았으며 2024년 한 해 동안 주거 문제와 관련된 상담 요청이 9% 증가했으며 교육 단절, 노숙 상태에 놓인 어린이들은 자주 결석하며 또래보다 학업 성취도가 평균 18개월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빈곤에 대물림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 같은 수치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주택 위기로 인해 삶이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주택 위기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임대료 급등과 주택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한번 노숙 상태에 빠지면 다시 안정적인 생활을 되찾는 것은 먼 꿈이 되고 맙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 수치가 아니라 흔들리는 국가의 현실을 보여주는 생생한 지표입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인구, 부족한 공급. 호주의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만 67만 명이 증가했으며 이 중 이민자가 51만 8천 명을 차지했으며 이는 팬데믹 이후 이민 증가세가 가속화된 결과로 수십만 명이 즉각적인 주거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뜻이며 그러나 건설업계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5년 2월 호주 생산성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건설 부문의 생산성은 경제 전체 평균보다 49% 낮은 수준입니다. 2024년 새로 승인된 주택은 16만 3천 채로 전년 대비 6.7% 감소했으며 실제 수요인 연간 24만 채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도시 지역에서 주요 주택 공급원이 되어야 할 아파트 공급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어로직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착공된 아파트 수는 3만 8천 채로 2016년 정점 대비 40% 감소했으며 이는 주요 도시에서의 주택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높은 대출 이자율, 지연되는 건설 2023년 말부터 4.35%의 기준금리가 유지되면서 대출이 더욱 어려워졌으며 건설 자금 대출의 이자율은 6-7% 수준까지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많은 개발업체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시에 건설 비용은 지난 1년 동안 8.2% 상승했고 노동력 부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 호주 건설업계에서는 13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이에 따라 다수의 건설 프로젝트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혜택, 실수요자는 피해. 호주의 조세 정책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마이너스 기어링과 자본이득세 50% 감면과 같은 혜택으로 인해 부동산이 강력한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으며 호주 재무부에 따르면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정부는 매년 100억 호주 달러의 세수를 잃고 있습니다. 2024년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27%가 투자자들에게 돌아갔으며 이는 첫 주택 구매자들과 세입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외국인 구매자의 거래 비중은 0.8%로 낮지만 시드니와 멜버른과 같은 대도시에서는 집값 상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제로 2025년 2월 기준 시드니와 멜버른의 주택 중위 가격은 110만 호주 달러에 도달하며 일반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주택시장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개입과 구조적 개혁을 하지 않는다면 주택 위기의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사회주택 감소. 사회주택 비율은 10년 전 전체 주택 공급의 4.7%에서 2023년 4.1%로 감소했습니다. 호주 생산성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사회주택 대기자는 22만 4천 가구에 달합니다. 공급이 줄어들면서 임대료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전국 평균 임대료는 7.3% 상승했으며 이로 인해 노숙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노숙의 주요 원인 2023에서 2024년 동안 11만 9,500명이 가정폭력으로 인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호주 보건복지연구소는 발표했으며 많은 피해자들은 안전한 거주지를 찾지 못한 채 집을 떠나야 했으며 고령층의 취약성 증가 2025년까지 65세 이상 인구는 17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호주의 연금 수급액은 월 1,000호주 달러 수준에 불과한 반면 시드니의 주간 임대료는 690호주 달러까지 치솟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많은 고령층이 주거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취약한 복지제도, 불충분한 지원, 실업수당은 월 733호주 달러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한 수준입니다. 미션 오스트레일리아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4년 동안 저소득층 세입자의 42.9%가 경제적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주거지를 잃을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회주택 감소와 함께 복지제도의 미흡한 지원이 겹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주 공간이 아닌 투자 수단이 되다. 2024년 무려 9만 2천 채의 주택이 투자자들에 의해 사고 팔리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면 2021년 호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60만 채의 주택이 공실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이제 투기가 실수요를 압도하는 카지노와 같은 모습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취약한 복지 시스템과 주택 건설의 정체는 노숙 인구 급증을 초래했습니다. 홈리스 오스트레일리아에 따르면 2025년에는 매달 1,600명의 새로운 노숙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2년 5월, 앤서니 알바니지는 결연한 눈빛으로 연단에 섰습니다. 그는 노동당을 이끌고 10년간의 야당 생활을 끝내며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내세운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점점 심화하는 주택 위기와 증가하는 노숙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호주 국민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임대료는 급등하고 내 집 마련은 더욱 어려워지며 공원과 거리에는 비공식적인 천막촌이 늘어났습니다. 이에 알바니지 정부는 강력한 대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100억 호주 달러 규모의 미래 주택기금을 설립해 5년간 3만 채의 사회주택 및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대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헬프 투 바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최대 4만 명의 첫 주택 구매자가 단 2%의 계약금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부가 공동 소유자로 참여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급등을 억제하고 무분별한 강제 퇴거를 금지하는 정책도 약속했습니다. 알바니지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네거티브 기어링 및 자본이득세 감면 정책을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들은 매년 100억 호주 달러의 세수를 잠식하면서도 투기 세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가정폭력을 피해 도망친 여성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위해 추가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이들이 사회의 보호망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2025년 3월, 현실은 기대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미래주택기금은 2023년 6월에 국회에서 격렬한 논쟁 끝에 시행되었지만 거의 2년이 지난 후에도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새로운 주택이 단 한 채도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2월 뉴스닷컴.eu의 충격적인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 주택 건설 대신 기존 주택을 매입하고 개조하는 방식만을 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의 주택 담당 대변인 마이클 수카르는 명백한 기만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까지 개조된 주택은 340채에 불과하며 신규 건설된 주택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는 2027년까지 예상되는 19만 9천 채의 주택 부족 문제나 매달 1,600명이 새롭게 노숙자가 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턱없이 부족한 수치입니다. 헬프 투 바이 프로그램은 2024년 말에서야 간신히 통과되었지만 진행 속도는 여전히 더딥니다. 2025년 1월까지 승인된 신청 건수는 1,200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2024년 한 해 동안 호주로 유입된 51만 8천 명의 신규 이민자에 비하면 너무나 적은 수치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시행된 외국인 주택 구매 금지령 역시 큰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비율은 원래부터 1% 미만에 불과했기 때문에 해당 정책이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으며 2024년 말 빅토리아와 퀸즐랜드 주정부는 연간 임대료 인상 상한제와 무분별한 강제 퇴거 금지 조치를 도입했지만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규제가 미비한 상태이며 세입자 연합의 데이터에 따르면 55%의 임차인이 여전히 무분별한 임대료 인상 위험에 처해 있으며 한편 2023년 20억 호주 달러 규모의 사회주택기금을 통해 긴급 임시 거처가 확충되었지만 2024년 12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주택 수요는 7.5% 증가하여 공급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며 2025년 2월 코어로직에 따르면 주택 가격 상승률은 0.3%로 둔화되었지만 임대료는 여전히 급등하며 전국 평균 8.1% 상승했으며 또한 주택 공실률은 1.2%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노숙 인구 감소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2025년 5월 총선을 앞두고 앤서니 알바니지 총리는 거센 압박을 받고 있으며 로이 모건이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동당 지지율은 49%로 연립정부 51%보다 낮은 상황이며 특히 2024년 10월에 430만 호주 달러 상당의 절벽 위 고급 저택을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으며 국민들은 그가 주택 위기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그가 사회주택에서 성장했다는 배경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책 실패로 인해 그의 공약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 부족해 보이며 그렇다면 주택 위기와 노숙자 문제가 경제를 옥죄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지만 임시 천막촌이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처럼 상징적인 모습이 되기 전에 호주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중대한 도전 과제임이 분명합니다. 핵심은 제한 없이 더 많은 주택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5년간 3만 채 건설 계획은 사막에서 한 방울의 물과도 같습니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려면 2030년까지 최소 10만 채의 공공주택이 필요하며 이는 200억에서 300억 호주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에는 단 16만 3천 건이 주택 건축 허가가 발급되었지만 실제 필요한 주택 수는 24만 채에 달합니다. 건축 자재 비용은 지난해 8.4% 상승했으며 건설업계는 여전히 13만 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평균 승인 소요 기간이 116일로 건설 진행이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택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노숙자 문제를 줄이는 핵심 열쇠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주택 건설, 허가 절차 간소화, 건설업 인력 양성 확대, 그리고 효과적인 임대료 규제가 필요합니다. 정책은 단순한 공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강력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투자 부동산 감세 및 소득세 공제 정책으로 인해 매년 10억 호주 달러가 소요되는데 이 혜택은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집중되면서 많은 가정이 집 없이 생활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제 혜택을 한 채의 부동산으로 제한한다면 절감된 예산을 주택 공급 확대에 재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최대 7만 채의 주택이 추가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으며 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 제한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전체 거래의 1%에 불과하지만 2012년 이후 시드니 도심 지역에서는 외국인 구매로 인해 아파트 가격이 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실 상태의 주택 비율이 2021년 기준 3.2%에 이르는 만큼 부동산 투기 세금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도 필요합니다. 독일처럼 임대료 상승률을 연 2-3%로 제한하는 정책, 3년간 최대 10%를 도입해야 하며 부당한 퇴거를 금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3년 퀸즐랜드의 임대차 개혁을 통해 임차인 교체율이 15% 감소했으며 그 결과 많은 세입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고 노숙자로 전락할 위험도 줄어들었습니다. 현재의 사회보조금은 주거비를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직자는 월 733달러를 받는 반면 연금 수령자는 1000달러를 받지만 평균 임대료가 주당 600달러인 상황에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보조금을 1000달러로 인상하고 현재 격주로 184달러, 평균 임대료의 24%에 불과한 수준, 지급되는 임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과거 효과적이었던 임시 프로그램을 복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에는
호텔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는 정책이 빅토리아에서 5,000명의 노숙자에게 주거를 제공하며 거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수를 60%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핀란드의 주거 우선 모델을 참고해야 합니다. 2008년 이후 4,600채의 장기주택을 건설하여 2017년까지 노숙자 수를 35% 감소시켰습니다. 멜버른에서도 사크레드 하트 미션과 같은 유사한 모델이 있으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의 87%가 1년 이내에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했습니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서로를 비난하는 대신 긴밀히 협력해야 합니다. 현재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매년 1,200채의 공공주택이 건설되는 반면 빅토리아에서는 800채에 불과합니다. 목표를 일치시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 위기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명의 삶이 벼랑 끝에 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평생 일해온 노인이 월 $1,000의 연금으로 주당 $500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차에서 잠을 자는 현실을 상상해 보십시오. 뭄바이에서 꿈을 안고 호주로 온 한 유학생이 주당 $300로 방의 절반밖에 빌릴 수 없어 친구 집을 전전하는 상황. 퍼스에서 한 싱글맘이 아이의 장난감을 가방에 넣고 새 거처를 찾기 전까지 텐트에서 생활해야 하는 현실이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토니 알바니즈 정부는 주택 미래 기금과 주택 구입 지원과 같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이는 거센 폭풍 속의 작은 구명조끼에 불과합니다. 매달 1,600명이 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점점 흔들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매년 $10억 부동산 재벌 지원에 사용하면서도 수천 가구가 거처를 찾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하는 것입니까? 국제 유학생들은 호주 경제에 기여하는 만큼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20에서 30대의 젊은 호주인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호주는 무엇이 가능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긴급 지원 조치는 노숙자 문제를 단숨에 완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노력을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까? 호주의 주택 및 노숙자 위기는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20만 채의 주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달 1,600명이 노숙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공주택을 추가로 건설하고 세제 정책을 개혁하며 임차인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호주는 여전히 아름다운 해변과 활기찬 도시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스스로의 미래와 싸우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이 위기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